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축구 선수들이 이적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서 다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실패했던 이적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사라고사를 거쳐 2011년 아슬레틱 빌바오에 합류, 3시즌 동안 128경기에 출전하면서 핵심으로 성장한 미드필더 안드레 에레라. 그런데 이 에레라는 2013년 프리미어리그의 한 팀과 찌인하게 연결된 적이 있었으니 바로 거부하기엔 너무 큰 이름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실제로 에레라의 맨유 이적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일명 세월간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 바르셀로나의 세월간이란 아니고, 당시 데일리메일 기사를 기반으로 사건을 확인해보면 2013년 맨유 CEO로 합류하게 된 에드 우드워드가 고용한 3명의 변호사가 있었죠. 이 세 변호사를 주축으로 맨유는 에레라의 바이아웃을 지불해 그를 영입하고자 했는데, 당시에만 해도 스페인 선수를 바이아웃으로 영입할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변호사들은 이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적 시장 마감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결국 맨유는 에레라의 영입에 실패하게 되죠. 결국 이 세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맨유는 2013년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모예스에게 제대로 된 영입생을 추가해주지 못했고, 물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에레라를 품에 안게 됐지만 우드워드와 함께하는 참담한 맨유의 시작을 제대로 알리게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유벤투스를 지나 현재 페네르바체에 임대로 합류해 있는 세르비아 출신의 윙어 필립 코스티치. 그런데 이 코스티치도 황당한 이유로 이적에 실패했던 경우가 있었죠. 때는 코스티치가 프랑크푸르트에 속해 있던 2021년, 이탈리아 클럽인 라치오는 이적 시장 후반부에 코스티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코스티치도 이적을 원했는지 훈련 불참이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팀을 떠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티치의 이적은 황당한 이유로 불발되게 되는데, 당시 빌트의 기사에 따르면 라치오가 코스티치에 대한 영입 제의 메일을 프랑크푸르트에게 보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이에 대한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이해간에 코스티치를 보내지 않기 위해 프랑크푸르트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말도 나왔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이야기에 따르면 라치오가 이메일 주소에서 K 한 글자를 빼고 보내는 실수를 범하면서 프랑크푸르트가 영입 제안 메일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적 제안이 잘 왔어도 금액 문제로 거절했을 거라고는 아는데, 결국 라치오 이적이 불발된 코스티치는 벌금을 피할 수 없었고, 불행 중 다행인 건지 프랑크푸르트에 남은 코스티치는 21-22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달성, 유로파리그 올해의 선수에까지 선정되는 맹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만 13시즌 총 480경기를 뛰면서 맨유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던 선수 로이킨은 1993년에 맨유로 합류하게 되는데, 하마터면 당시 로이킨이 합류하는 팀은 맨유가 아닌 다른 팀이 될 수도 있었죠. 당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뛰고 있던 로이킨과 먼저 이적에 근접했던 팀은 맨유가 아닌 바로 블랙번 로버스.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블랙번은 금요일 오후에 로이킨과 구두 합의를 완료. 그런데 공식적인 서류는 주말이 껴있어서 바로 진행되지가 않았고, 블랙번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킨의 이적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로이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빠르게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냈고, 맨유는 주말 동안에 서류 작업까지 마무리를 시키면서 킨을 맨체스터로 데려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블랙번 입장에서는 눈뜨고 코베인 느낌이겠지만 주말에도 일을 해준 맨유의 승리였고, 맨유는 이후 팀을 대표하는 미드필더를 얻게 됐죠. 폴 게스코인은 축구 천재다. 그는 기술적이고 환상적인 캐릭터를 지닌 선수,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선수이자 클럽 커리어 통산 468경기 110골을 기록한 잉글랜드의 재능 폴 게스코인. 게스코인은 뉴캐슬에서 클럽 커리어를 시작해 4시즌 동안 104경기 25골을 기록, 87-88 시즌 잉글랜드 리그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되며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유망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뛰어난 유망주의 영입을 두고 경쟁을 펼친 두 팀이 있었으니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두 팀이었습니다. 당시 두 팀 중 먼저 게스코인에 가까워진 것은 맨유였는데, 기사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과의 통화 끝에 게스코인이 맨유 이적에 구두 합의를 결정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게스코인이 최종적으로 합류한 것은 맨유가 아닌 토트넘. 그리고 게스코인이 토트넘으로 마음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은 토트넘의 어빙 스콜러 회장이 게스코인의 부모님을 위해 현재 환율로 2억이 넘는 집을 구해줬기 때문이었죠.
결국 게스코인을 영입하게 된 것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집을 사준 토트넘이었고, 퍼거슨 감독은 후에 게스코인에게 세계 최대의 클럽을 거부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물론 게스코인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인물이 아니긴 했지만요. 축구계에는 좋게 말하면 캐릭터성을 지닌, 나쁘게 말하면 도라이라고 생각되는 기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꽤 존재하죠. 아마 그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킹이라고 불렸던 에릭 칸토나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 칸토나는 1991년 프랑스 리그의 님 올림피크에서 뛸 당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공을 던지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돼 25살의 어린 나이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칸토나는 은퇴를 번복하게 되고 잉글랜드 리그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게 되는데, 당시 칸토나를 영입할 수 있었던 팀 중에는 잉글랜드의 셰필드 웬즈데이가 있었죠. 실제로 칸토나는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훈련을 받으며 몸을 만들고 있었고, 칸토나의 이적도 이뤄지는가 했는데 이적까지는 진행되지가 않았죠. 셰필드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셰필드 웬즈데이는 칸토나를 두고 며칠 보면서 트라이얼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고, 우리의 한 가오하시는 칸토나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결국 셰필드 웬즈데이가 아닌 리즈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트라이얼을 보지 않는다는 강한 애고를 보여준 선수로 아스날로 합류할 뻔했던 질라탄이 떠오르기도 한데, 칸토나와 질라탄, 뭔가 풍기는 아우라가 비슷한 선수들답게 자신을 시험하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네요. 사실 앞서 블랙번이 더 빨리 해결했다면 로이킨을 영입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던 것처럼, 시간 때문에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던 유명 사례는 하나 더 있죠. 바로 다비드 데야의 영입을 노렸던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군으로 데뷔해 1012 시즌 주전 자리를 차지한 나이가 고작 20살이었던 선수로, 데야는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1년 맨유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야는 맨유에서도 본인의 활약을 이어갔고, 오랜 시간 활약해줄 수 있는 젊은 나이의 골키퍼에다가 스페인 국적이라는 점은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14-15 시즌이 끝난 후 데야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적설이 나오게 되고, 케일러 나바스가 포함되는 큰 이적이 성사될 것처럼 보여졌죠. 하지만 이 이적 시장이 끝났음에도 데야의 소속은 여전히 맨유였으니, 후에 알려진 바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 막판이 돼서야 다급하게 데야의 이적을 제안했고, 그에 따라 마드리드가 촉박해진 시간에 데야의 이적 관련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면서 데야의 이적이 불발되게 되죠. 데야 본인도 이적을 원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데야는 맨유에 잔류. 이후 데야는 22-23 시즌까지 맨유와 함께하게 됩니다. 자국리그 팀인 레흐포젠안에서 2시즌 동안 82경기 41골, 폴란드의 새로운 신성의 등장을 알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자국리그에서의 활약 덕에 2010년 빅리그 팀들의 구애를 받게 되는데, 당시 레반도프스키에게 근접했던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던 블랙번 로버스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반도프스키가 합류하게 된 것은 블랙번이 아닌 도르트문트. 2010년 블랙번 감독이었던 샘 엘러다이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블랙번이 포즈난의 금액 요구를 맞추기 어려운 재정난을 겪기도 했지만 레반도프스키의 영입엔 여전히 관심이 있었고, 그의 영입을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나고자 했으나 여기서 변수가 생기고 말았죠. 바로 2010년 4월에 있었던 아이슬란드에서의 화산 폭발. 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재들로 인해서 많은 비행기들이 결항됐고, 그로 인해 블랙번은 레반도프스키의 에이전트와 만날 수 없게 되고, 결국 레반도프스키는 블랙번이 아닌 더 가까운 위치에 있던 독일의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되죠. 만약 블랙번 이적이 현실이 됐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레반도프스키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적이 불발된 경우를 준비해봤습니다. 추가로 황당하다고 생각됐던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